오늘 당신은 누구 생각에 미소를 지었고 어떤 생각에 아련해졌나요? 지금 이 시간은 누군가를 미칠 듯이 사랑하는 시간, K-POP 오타쿠학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고 듣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K-POP 너무 좋아하는 사람 담당, 제 이름은 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 진짜요? 와, 대박. 진짜 최고다. 잘 모르겠어요. 아이돌판에서 진짜요? 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팬들이 무서워하는 아이돌의 의욕 상실입니다. 모든 질문의 대답을 진짜요? 라고 대답하면서 팬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 이 행동은 흔히 동태눈깔과 함께 오고 나는데요. 동태눈깔은 죽은 생선처럼 초점이 없이 흐릿한 눈을 뜻합니다. 뭐 때문에 아이돌이 진짜요? 증후군이 생기고 또 그걸 보는 팬은 어떠할지, 또 팬들은 진짜요? 증후군에서 자유로운지 K-POP 오타쿠학과 35회차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래 두 곡 듣고 오늘의 게스트 박나혜 씨 모셔서 아이돌 동태눈과 진짜요?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두 곡은 재현의 Forever Only, 아이브의 After Like 듣고 오겠습니다. 말 안 해도 통하는 넌 best friend. I'm into it. 또 모르지 내 마음이 전 날씨처럼 바뀔지 나조차 다 알 수 없으니 그게 뭐가 중요하니 지금 내게 완전히 푹 빠졌단 게 중요한 거지. 아마 꿈만 같겠지만 분명 꿈이 아니야.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이건 사랑일 거야. 방금 내가 말한 감정감이 의심하지 마. 그냥 좋다는 게 아니야. What's after life? You who and I is more than like L down to O down now yeah yeah yeah. You who and I is more than like What's after life? 조심해도 심장에 핀 새파란이 불꽃이죠. 태양보다 뜨거울 테니 난 저 위로 또 아래로 내 그래프는 포기고 Yeah that's me. 두 번 세 번 피곤하게 자꾸 질문하지 마. 내 장점이 뭔지 알아. 바로 솔직한 거야. 방금 내가 말한 감정감이 의심하지 마. 그냥 좋다는 게 아니야. What's after life? You who and I is more than like L down to O down now yeah yeah. You who and I is more than like What's after life? What's after life? What after life? 내 맘이 strike 지금 느낀 짜릿함은 마치 type L로 태우면 I 그다음에 BE 여기 no one is space 아무도 막지 못해. 나를 보면 누가 빡할 시간조차도 아까울 걸 드디어 만나 반가워. Now love we is I know it like you who and I is more than like it outgoing I'm not yeah yeah yeah. You who and I is more than like What's after life? You who and I is more than like L down to O down now yeah yeah yeah. You who and I is more than like What's after life? What's after like? 재현의 Forever Only, 아이브의 After Like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매주 화요일 3시부터 4시에 방송되는 K-POP 오타쿠학과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방송을 진행하는 DJ 뷰입니다. 8월 30일 K-POP 오타쿠학과 35회차는 아이돌판에서 흔히 나타나는 초심 이름과 동태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이야기 나눌 분 소개해야죠.
안녕하세요. 박나희 씨,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태눈깔 전문가 박나혜입니다. 아, 동태눈깔 전문가. 네. 벌써 세 번째 출연이신데 소감이 어떠하신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세 번째 출연에 대한 소감이요? 네. 세 번째 별 출연하고 계시잖아요. 생각 없는데요? 진짜요? 이미 동태눈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그리고 오늘이 약간의 케이팝 아니 옥천에 있는 거의 마지막 주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요. 옥천을 한 근 1년 좀 넘게 있었는데 맞습니다. 이제 학교 때문에 떠나야 하시잖아요. 학교. 네. 아, 진짜요? 어떠신지 소감 좀 얘기하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좀 모셔봤습니다. 가기 전에. 정말 그런 의미였군요. 네. 전 또 제가 동태눈깔 전문가라 불러주신 줄 알았는데 또 이런 깊은 의미가 있었고 8월 말에 제가 작년 6월에 옥천에 왔는데 이제 8월 말에 학교를 복학해야 돼서 이제 옥천을 떠나는데요. 떠나봤자 대전이어서 네 기차 타면 10분인 거리여가지고 약간 떠난다는 느낌은 사실 잘 안 들어요. 그냥 어디 뭐 휴가 갔다 오는 느낌이 더 크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다. 체감이 안 된다. 좋아요. 그런 네. 마음이어서 더 뭔가 좀 더 가벼운 것 같아요. 저희 방송도 그러네요. 즐겁게 할 수 있고 좋습니다. 울고불며 끝내지 않도록 하고 네. 본격적으로 우리 오늘 아이들 동태눈 진짜요 증후군에 대해 얘기할 건데요.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언제 어떻게 해요? 진희 기자님이 그때 어떤 그룹 아이돌 그룹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라이브 방송을 녹화된 라이브 방송을 보여주면서 자 여기에 동태눈깔을 가진 멤버가 있다 찾아봐라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게 무슨 말일까 했는데 그때 좀 동태눈깔이라는 건 이런 거고 팬한텐 또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예, 딱 먹을 입장에서 동태눈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었어요? 그냥 누가 봐도 눈에 힘이 없고 약간 좀 붕 떠 있고 일 별로 하기 싫고 그냥 귀찮고 그런 거. 그게 근데 보였나요? 처음 이제 아이돌 팬이 아닌 당신의 눈에도? 동태눈깔을 찾아봐라 하니까 눈에 보였지만 그냥 보라면 몰라요. 네. 그럼 좀 얘기를 하면은 왜 팬들이 동태눈깔이래. 미안해요. 전 항상 동태눈깔이라고 하는데 눈갈이라고 하죠 그럼. 동태눈갈. 너무 비속어 같으니까. 하지만 그러네요. 비속어는 아니라는 점. 여튼 왜 동태눈빛. 팬들이 동태눈빛을 무서워하나요? 왜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사실 다른 직업에서 동태 눈빛은 공감이 많이 되잖아요. 뭐 내 친구 카페에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동태 눈빛이 되었다. 그러면 일이 힘든가 보다. 약간 남일처럼 그냥 그리고 공감이 되고 그렇지만 팬들은 어찌 보면은 그 아이돌과 함께 성장하는 데에서 기쁨을 얻어왔고 뭔가 이렇게 뭐라 해야 돼요? 함께 해왔던 그런 의미가 더 강해서 그냥 저 사람이 동태 눈빛이 되었을 때 왠지 우리에 대한 변심을 의미하는 것 같고 우리를 더 이상 팬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줄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닐까요? 좀 비슷한 맥락입니다. 권태기 같은 느낌인 거죠. 약간 맞아요. 권태기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동태눈을 무서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형 사고의 전조 현상이에요. 와 근데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 왜냐면은 이건 또 이후에 가서 할 얘기지만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동태눈을 갖는다 해서 범죄를 저지르진 않잖아요. 근데 연예인들은 그 범죄에 좀 진입장벽이 낮나 봐요. 꽤나 대형 사고를 많이 치더라고요. 뭐 대형 사고의 예시는 뭐 마약, 음주 이런. 문제 같은 이런. 범죄 형태가 있고요. 이외에는 짜잘하게 티내면서 연애하기, 팬들과의 소통 단절, 팬들과의 기싸움, 그리고 초심 잃음 아니 등이 팬들이랑 있습니다. 기싸움은 왜 해요? 예를 들어서 뭔가 기싸움 같은 게 있어요. 뭐 우리가 누구야 혹시 컴백 언제? 라고 하면은 약간 그런 거 제가 왜 말해드려야 돼요? 약간 이런 느낌의 내용도 사실 조금은 있습니다. 헐 미친 거 아니에요? 그치. 사실 그렇죠. 화가 그래서 나네요. 사람들이 좀 더 그 동태눈이 어이씨. 되면은 약간 무서워하고 얘를 좀 더 유심히 보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있잖아 연인 사이에도 상대방이 동태 눈빛이 되면 약간 쟤 봐라
쟤 옛날 같지 않네? 쟤 갑자기 음. 왜 변했지? 음. 그리고 조금 가다 보면 사고 하나씩 치고 맞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겠네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나혜 씨가 얘기해 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같이 성장하는 느낌보다는 나를 돈줄로 본다라는 얘기도 사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어쨌든 이게 계속 뭔가 우리가 돈으로 이어져 있는 사실 관계잖아요. 사실 응당 아이돌이라면 팬이 항상 필요한 법이고 팬이 뒤따라와야지 자기가 이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건데 맞아. 우리는 알지만 약간 아니 우리는 어쨌든 만날 수 없는 사이긴 하지만 우리 사이는 약간 사랑으로 어쨌든 이어져 있어. 우리는 좀 더 끈끈해라는 어쨌든 암묵적인 감정과 그런 약속이 있는데 그게 점차 너무 얇아져. 그리고 내가 없어도 얘는 안 아쉬운 느낌 그런 게 좀 들으니까 팬들이 좀 싫어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묘한 게 이게 동태눈이 어쨌든 본인에게는 어쨌든 일에 슬럼프일 수 있겠지만 그게 팬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애매하게 비춰진다라는 거죠. 아휴, 그렇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동태눈은 통상적으로 언제 올 것 같아요? 대부분? 제가 잘 모르지만 한번 찍어볼게요. 이 집이 되게 잘 됐어. 이 집이 되게 잘 됐어. 끝이야? 끝이? 3집이 나올 무렵. 3집이 나올 무렵. 그러니까 뭐 하나 잘 되고 나서 막 정점을 찍다가 이제 점점 이제 안정기로 들어갈 때쯤 동태 눈빛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 참 중요한 말을 해준 게 인기를 좀 절정으로 찍고 나서 통상 한 1, 2년 안에 그런 동태눈이 생긴다라는 그런 팬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그런 전적들이 많이 있군요. 이런 게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약간 그냥 통상적으로 잘 되면 그래. 데뷔하고 한 4년, 5년 이내 그러니까 빵 떴을 때 아니 왜 잘 되면 항상 그러는 거야. 잘 되면은 아무래도 스케줄이 자식들. 바빠지기도 하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얘는 이제 자기 자신을 챙기기에 좀 바쁜 거지. 팬들이 신경 쓰기보다는. 그럼 여기서 제가 갑자기 질문이 생겼는데요. 라이브를 해. 아이돌이.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라이브를 하는데 그냥 뭐 얘기만 하면 진짜요? 그래요? 약간 이런 식으로 건성건성 대답을 해. 그거랑 라이브를 하는데 조라. 그 사나 조는 짤 아시죠? 몰라요. 몰라요? 조라. 사나. 사나. 난 산하라고 아스트로 얘기하는 줄. 네네. 걔 조는 것처럼 계속 조라 그러다 잠들어. 근데 매번 그래. 근데 난 어떤 게 나아요? 차라리 조는 게 낫죠. 어쨌든 조는 거는 뭐냐면 얘가 진짜 힘든 와중에도 우리랑 소통하려는 의지가 보이고 정말 자고 싶지 않지만 우리랑 소통을 하려고 라이브를 맞네. 켰는데 진짜 너무 힘들어서 졸아. 그러면은 팬들은 무슨 말 가는 줄 알아요? 그럼 소속사를 욕하고 소속사한테 우리 애 케어해라. 우리 애 지금 스케줄이 너무 극악이다. 이거 소속사가 케어를 안 해주면 도대체 누가 케어하냐라고 소속사를 욕하지 그 아이돌 자체 욕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라이브 키고 굳이 만약에 자기가 하기 싫은데 뭐 소속사에서 시켜서 킨 느낌으로 진짜요? 뭐 오빠 이름 읽어주세요 하면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 싸우자는 거죠. 싸우자는 거지. 기싸움입니다. 아니 왜 싫어요 이러고 앉았어? 그럼 그만할 것이지. 네 아무튼 예시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쨌든 통상적으로 인기를 한번 탁 찍은 다음에 1, 2년 사이에 최근에도 떠오르는 몇몇이 있어요. 뭐 공항에서 약간 팬들을 무시한다거나 그런 행동들이 있는데 그런 거나 그리고 동태눈은 약간의 이런 약간 초점이 흔들리고 팬들은 이제 안중에 없는 듯이 바라보는 그런 눈빛이 동태눈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코너 1에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보고 좋습니다. 벌써 노래를 들을 시간이 왔습니다. 네. 노래는 그때 이제 얘가 초심이 있었을 그 시절이 참 좋았다라는 의미를 담으면서 네. 처음으로 K-팝을 틀지 않았습니다. 아이돌 노래 안 틀고 우와 뭐예요? K-씨의 그때가 좋았어, 펀치의 그때 우리 선곡했습니다. 선곡했습니다. 진짜. 땡땡아 그때 너로 돌아와. 이제 내가 편하니
설렘조차 욕심이겠지. 항상 곁에 있어서 계속 함께 있을 줄 알았나 봐. 반복되는 시간에 지쳐가 더 이상 함께 웃을 일도 없어. 봄처럼 따뜻했던 그때가 좋았어. 너 하나로 충분했던 그때가 좋았어. 헤어지고 나서야 깨닫게 됐어. 참 좋았구나, 참 예뻤구나. 우리 지난 날의 그때가 참 좋았어. 그때 이미 너도 다 알잖아. 돌이킬 수 없이 멀리 왔다는 거. 억지로 더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 우리 언제 이렇게 됐을까? 더는 너를 만날 자신이 없어. 봄처럼 따뜻했던 그때가 좋았어. 행복해서 눈물 나던 그때가 좋았어. 헤어지고 나서야 깨닫게 됐어. 참 좋았구나, 참 예뻤구나. 우리 지는 날의 그때가 참 좋았어. 가진 것도 없고 초라했어도 서로만으로 충분했으니까. 우리 너라서 좋았어. 행복했어. 사랑이 전부였던 그때가 좋았어. 그때 알았더라면 더 사랑할 걸, 더 안아줄 걸 후회가 돼. 사랑했던 우리가 참 그리워. 그때
K씨 그때가 좋았어 펀치 그때 우리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매주 화요일 3시에 방송되는 K-팝 오타쿠와 거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라디오를 진행하는 DJ 뷰입니다. 8월 30일 K-팝 오타쿠와 거 35회차는 아이돌의 동태눈과 초심 이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코너에서는 이제 아이돌 동태눈이 가지는 의미와 사실 직장인들도 다 동태눈인데 왜 아이돌이 동태눈이면 그렇게 화가 날까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아이돌 동태눈이 가지는 의미는 뭘까요? 동태눈이 가지는 의미? 뭐야? 어떻게 의미 뭔 것 같아요? 의미? 초심 이름. 아, 약간- 그 동태눈의 뜻이 초심을 잃은 걸 증명한다. 그리고 약간 아하. 이 일상에 좀 슬럼프가 좀 왔다. 어쨌든 아이고. 얘도 전과는 좀 다르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음. 팬들이 가지는 아이돌 동태눈은 얘를 갈아타야 하나? 라는 그런 마음을 아이고. 좀 갖게 되는. 마음이 아프네요. 마음이 진짜 아픈 아프죠. 다짐이네요. 이런. 근데 계속 이야기 나눠봅시다. 네. 왜 사실 저도 그렇고 이제 좀 이 라디오를 듣고 있는 수많은 직장인들 뭐 아니면 학생일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쨌든 반복되는 일상에 매일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일상에 그들도 동태눈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동태눈을 최근에 했다가 이제 다시 좀 초심을 찾는 그런 상황을 겪었었는데 왜 직장인과 그러니까 이 연예인이 아닌 사람들의 동태눈과 연예인인 동태눈과 이렇게 다를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관계가 너무 다른 관계여서 그런 것 같아요. 박진희 교님이 동태눈이 되었어. 그걸 보는 직장 동료 박나혜는 공감이 되겠죠. 같은 이제 동태로서 같이 일을 하니까 그렇죠. 같은 동태로서. 하지만 뷰의 상사가 봤을 때는 걱정이 되겠죠. 쟤 저러다 일을 갑자기 안 하면 어떡하지? 우리 회사 지금 잘 굴러가야 되는데 쟤 지금 상태가 썩 안 좋다. 걱정을 하겠지? 아니면은 당신의 후임이 그걸 보면은 별 생각 없겠죠. 야, 우리 상사 눈 동태됐다. 약간 뭐 이러면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어갈 수 있고 뭐 그렇겠지. 부모님이 보면 또 걱정을 할 수도 있고 일이 많이 힘든가 보다. 애인이 보면 그냥 요즘에 얘가 뭐 같은 맥락으로 힘들 수 있겠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관계 때문에 관계가 다 달라서 뭐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걸 그냥 웃어 넘기는 사람이 있고 공감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제 팬이 봤단 말이죠. 그 동태 눈빛을. 근데 이 팬과 그 아이돌의 관계를 봤을 때 고용을 하는 입장도 아니고 이 팬들은 그 아이돌에게 약간 뭐라고 해야 돼요? 삶의 일부를 어떻게 해요? 공유하고 싶어 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그 아이돌이 만들어내는 것들로 꾸며 나가고 있잖아요. 방에 막 사진 붙여놓고 뭐 노래도 많이 듣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돌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항상 우리와 소통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그 안에서 내적 친밀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막 생긴단 말이죠. 의지하게 되고. 근데 그 와중에 동태 눈빛이 돼서 그거를 우리한테 티를 팍팍 내고 있으면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의 의미가 사라지잖아요. 나는 왜 쟤를 좋아하고 있지? 쟤는 나한테 아무 생각이 없는데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렇다고 해서 애인한테 얘기하듯이 말할 수도 없어. 너 요즘 왜 그래? 너 무슨 일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없잖아요, 사실. 1대1로.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계속 지켜만 봐야 되고 당하는 입장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어찌 보면 이도저도 할 수 없는 그냥 바라기 같은 그래서 그냥 상처받을 것 같은데 응.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은 어떤 거냐면요 아이돌과 팬의 관계가 이제 많이 쌍방향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관계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게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그 아이돌이에요. 그쵸. 그 아이돌이 놓는 순간 나는 걔와 아무 사이도 아니게 되는 거야. 사실 이게 입덕도 내 마음대로 탈덕도 내 마음대로잖아요. 근데 탈덕하면 왜 힘드냐면요. 와 이게 진짜 내 일생이 너무 한 부분이었는데 맞아. 그냥 내가 마음을 정리하는 순간 우리는 진짜 아무 사이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친구가 어쨌든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얘가 항상 어쨌든 소통을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얘가 가수 생활을 계속 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어야지만 우리 관계는 이어질 수 있어. 그리고 예를 들어 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어플이 있어요. 요새는 문자를 좀 보내는 그런 것도 내가 보낸다고 걔가 답하는 게 아니라 걔가 보내야지만 내가 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는 항상 평등하고 우리의 쌍방향이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아이돌과 팬과의 관계는 그 친구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걔가 뭔가 내가 더 이상 소중한 것 같지 않게 팬들이 소중한 것 같지 않게 행동하고 이 직업에 대해 흥미를 잃어가는 걸 보면은 사실 팬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그치. 그리고 이거를 분출할 수 있는 말은 내가 너한테 얼마나 시간과 돈을 썼는데 너는 내 돈으로 먹고 살면서 어떻게 그런 의무도 안 해주냐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 왜냐면 그것만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맞아 맞아 그거예요. 왜 돈을 계속 얘기하냐면 진짜 내가 얘를 사랑하는 거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맞아. 돈밖에 없어요. 이게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아이돌과 팬과의 관계는 진짜 사랑을 돈으로 환산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앨범을 사고 스트리밍을 맞네. 돌리고 그리고 막 이런 콘서트나 그런 걸 갈 수 있는 게 내가 그렇게 해야지 얘를 사랑하는 걸 좀 입증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항상 동태눈이 되면은 사람들이 약간 돈 받았는데 그만큼은 해야지 라고 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슈가 되는 부분이 그러면 이 아이돌은 사람이 아니라 상품인가? 얘도 사람인데 그게 이슈가 되나요? 그런 부분에서 좀 얘기가 나와요. 아. 얘도 사람인데 피곤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어. 아하. 근데 왜 얘를 좀 상품처럼 여겨? 라는 그런 게 있고 한편으로는 얘가 사람인 거 인정. 힘들 수 있어. 얘도 지루할 수 있어. 근데 어쨌든 너는 우리보다 천문학적인 액수를 벌고 우리와 대우가 너무 다르고 어쨌든 너는 좀 우리랑 상황이 다르잖아로 얘기가 가거든요. 그렇게. 근데 애초에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나요? 이 아이돌을 상품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 라는 문제 제기를 팬들이 스스로 하나요? 사실상 각 잡고 하지 않아. 각 잡고 하진 않는데요.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래. 근데 걔는 가끔 보면은 우리가 좀 상품처럼 여길 때는 있어요. 우리가 이만큼 투자를 했는데 우리가 너 이렇게 여기서 콘서트 할 수 있게 만들고 여기서 뭐 콘서트 할 수 있게 만들고 너를 이렇게 대상도 받을 수 있게 만들었는데 너는 왜 우리한테 좀 이거밖에 못 해줘? 라는 그런 서운함은 솔직히 SNS에서 서운함을 표출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상품화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 또한 그 팬들 내에서 주고받는 대화인 거예요? 그렇죠. 아하. 아니면은 이게 뭐 각 잡고는 하지 않지만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저번에는 연애 편이었거든요. 아이돌이 연애를 할 수 있어. 걔네도 사람이니까. 근데 연애를 해도 되지만 우리랑 약간 다르지. 어쨌든 우리한테 환상을 파는 직업인데 연애 같은 걸 하는 걸 좀 조심을 하는 게 어떻냐라는 부분에서 얘를 사람으로 봤을 때는 연애는 인정. 하지만 환상을 파는 직업이니까 연애는 숨기면서 해라. 약간 이런 양가 감정이 항상 들거든요. 이런 것도 슬럼프 직장인들, 일반인들 항상 와요. 항상 막 콜렉트 콜 막 이런 거 전화 받을 때도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이렇게 목소리는 진짜 막 너무 발랄한데 눈은 죽어 있잖아요.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콜렉트콜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돌이 그러면 안 돼. 그게 좀 다르다 이런 거죠. 그게 약간 제 입장에서는 아이돌이 어쨌든 환상을 파는 직업이기 때문에 상품화가 되는 게 있고 그러면서 이제 SNS가 너무 활발해지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얘가 환상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야. 사람인 걸 나도 인지를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미디어를 통해서 얘가 환상인 것 같은 그 막 복잡 미묘한 생각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근데 보통
잘은 모르지만 아이돌 팬들이 그 아이돌이 동태눈이 되었어. 그런 행동과 눈빛으로 변해버렸어. 이것을 캐치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문제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맥락을 보나요? 당연히 맥락을 보죠. 그냥 어쨌든 처음부터 뭐라 하지 않아요. 아, 하지만, 살펴보는군요. 살펴보고 얘가 뭐 만약에 음악 방송을 하는데 약간 단체로 하는 라이브를 하는데 진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다거나 그리고 어느 예능을 나가서 진짜 가만히 있다거나 그리고 분위기를 깨는 말을 한 번씩 던지거나 아하.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수습하려고 노력을 하거나 팬사인회 같은 데에서도 이렇게 흥미없는 눈동자 진짜요? 진짜요? 라는 식의 행동들이 다 종합되면은 사실 우리가 먼저 버리기보다는 그쪽에서 사고를 칩니다. 유흥주점을 갔다 뭐 어딜 갔다 이렇게 그러면 약간 뭔가 이제 그 직업 자체가 환상을 파는 직업이고 뭐 어쨌든 간 팬들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동태 눈빛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도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설득력 그냥 머글의 입장에서 설득력이 있는 건 그냥 진짜 팬의 입장에서 제3자는 모르는 그 세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한두 번이 아니야. 꽤 오랜 시간 동태 눈빛을 하고 있고 우리가 봤을 때 저거 위험해. 좀 있으면 사고를 칠 것 같아. 해서 약간 경고를 계속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동태 눈빛을 유지하고 팬들 말을 막 그냥 안 듣고 가고 이러는 게 굉장히 팬들한테 팬의 입장에서 상처가 될 수 있고 굉장히 뭐라 해야 되냐 걱정스럽고 그런 감정을 들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태 눈빛을 좀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뭔가 좀 이해가 쏙쏙 돼요. 왜냐면 그 직업에 대한 거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직업들이 꽤나 있잖아요. 꼭 아이돌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상담사야. 근데 막 오은영이야. 근데 막 진짜요? 막 이러고 있어.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 근데 또 아이돌은 또 다른 뭔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팬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니까 동태 눈빛은 한번 보인다고 해서 그걸 갖고 쥐잡듯 잡는 것이 아니라 맥락과 흐름을 다 파악하고 팬들 또한 그 동태 눈빛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시기가 있을 것 같다. 근데 그거 보다 안 되니까 그러는 건데. 맞아. 좀 마음이 아프네요. 뭔가 그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동태 눈빛을 하고 다니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마무리 지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어쨌든 일반인과 연예인에 대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동태눈을 갖는 것과 달라요. 아이돌이 이 동태눈을 갖는 거는 어쨌든 이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다르다. 그런 부분에서 직장인과 좀 아이돌이 다르고 그래서 아이돌이 동태눈을 갔을 때 팬들은 조금 더 화가 나고 그리고 팬심으로서도 더 화가 난다. 그리고 라는 걸로 우리 정리를 하면서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 네네. 그 동태눈이 되는 게 아이돌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 기획사와 그 어떤 시스템에 굉장한 문제가 있어서 지쳐가는 게 아닐까 하는 뭐 생각도 듭니다. 네, 인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노래 듣고 3부로 찾아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3부를 넘어가기 위한 노래는 김동률의 다시 시작해보자인데요. 동태눈을 가진 아이돌과 직장인들이 다시 시작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노래 선곡해왔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요란할 것도 없었지 짧게 goodbye 7년의 세월을 털고 언제 만나도 보란 듯 씩씩하게 혼자 살면 되잖아
됐잖아. 둘이라 할 수 없던 일 맘껏 뭐든 나를 위해 살아보자. 주기만 했던 사랑에 지쳐서 꽤나 많은 걸 목말라 했으니 그럼에도 가끔은 널 생각하게 됐어. 좋은 영화를 보고 멋진 노래를 들을 때 보여주고 싶어서 들려주고 싶어 전화기를 들 뻔도 했어. 함께일 땐 당연해서 몰랐던 일 하나 둘씩 나를 번거롭게 했지. 걸핏하면 틈에서의 화를 내고 자꾸 웃을 일이 줄어만 갔지. 내 친구들의 위로가 듣기 불편해서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었을 때 휑한 방안보다도 내 맘이 더 싫어 조물기도 했어. 그럴 때면 여전히 널 생각하게 됐어. 매일 다툰다 해도 매번 속을 썩여도 그런 게 참 그리워. 좋았던 일보다 나를 울고 웃게 했던 날들 아무래도 나는 너여야 하는가 봐. 같은 반복이어도 나아질 게 없대도 그냥 다시 해보자. 한번 그래보자. 지루했던 연습이 이제 그만하자.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네, 김동률의 다시 시작해보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매주 화요일 3시부터 4시까지 뷰디가 진행하는 K-POP 오타쿠학과입니다. K-POP 오타쿠학과 35회차 방송은 아이돌의 동태눈과 초심 이름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3부로 왔네요.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계속 3부 시작해서 얘기해 볼게요. 3부는 이제 직장인의 동태눈을 경험해 본 적 있는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오, 혹시 제 방송 보셨나요? 아니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네. 아, 내가 진짜 동태눈이 됐구나를 좀 깨달은 순간이었거든요. 본인도. 내가 그 화면을 직접 마주쳐야지 얘가 진짜 심각하구나를 좀 알 수 있어요. 제가 그 전에는 그냥 좀 요새 힘들다. 그러니까 방송을 하는 게 처음에는 정말 너무 즐거웠는데 이제 35회차, 30회차를 좀 넘어가니까 어쨌든 이게 일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분명 즐거워서 시작했던 K-팝이 약간 이제는 소재를 빨리 구해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가끔 좀 버거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고스란히 좀 드러났던 회차가 34회차였어요. 제가 직면한 게. 동태 눈가를 확인하셨군요. 동태 눈가를 확인했어요. 아이고. 왜냐면은 그게 그때 회차가 게스트가 있긴 했는데 저만 찍었거든요. 오롯이 내 정면만. 아하. 그걸 보는데 얘 누구야? 얘 나 맞아?
거기 있는 그 카메라와 내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화면으로 저를 봤을 때 아하. 눈빛이 죽어 있는 걸 보고 약간 현타를 와서 아 정신 차려야겠다 이거 싶어가지고 그랬을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하셨군요. 아 그쵸. 오. 왜냐면은 그니까 어떤 생각이었냐면요. 이게 듣는 사람과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 자신도 내가 의욕이 빠진 게 보이는데 이 라디오를 듣는 사람이 의욕 빠진 거를 봤을 때 과연 즐거울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의욕이 빠지려고 이 라디오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저는 진짜 즐겁게 이걸 100회차까지 찍고 싶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좀 보고 아 약간 내 방향을 다시 잡아야겠다. 아하. 라는 그럼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찍으셨나요? 100회를 봤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동태눈이 훨씬 내 이야기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는 공감이 됐나요?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연예인이 아닌데도 약간 이 일상의 슬럼프와 그리고 어쨌든 지겨움이 느껴져서 그게 저한테 반영이 된 거잖아요. 아하. 근데 나도 동태눈이 오는데 연예인이라고 안 올 이유가 있나? 라고 다 하면서 오지. 그들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한번 초심을 잃을 수 있다. 아하. 그게 다를 바가 없구나 사람 관계에서 라는 생각으로 좀 이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오늘. 지금 좀 괜찮아지셨나요? 눈빛이? 네. 어떤 것 같아요? 제가 뭐가요? 한번 상담했던 눈빛이요? 적 있잖아요. 제가 네. 나혜 씨한테 나 요새 진짜 일이 너무 힘들고 너무 일하는 게 네. 재미없고 동태눈이 되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랬었죠. 그때와 지금은 좀 달라 보이나요? 사실 그때도 뭐가 동태였는지 잘 모르긴 했는데 혹시 나만 알 수 있는 건가 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잘 됐다니 또 다행이네요. 맞아요. 한번 어쨌든 직면을 해야지 약간 이게 치료가 되고 다시 초심을 찾고 이렇게 리프레시 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나혜 씨는 동태눈을 경험한 적 있는지.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안광이 참 좋아요. 그런가. 지금 동태눈 얘기를 하니까 눈을 크게 뜨고 있는 거예요. 헐, 나도. 괜히 또 이제 막 나 동태눈. 저는 동태눈 나 동태눈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맞아. 근데 이게 진짜 어쩔 수 없어요. 모르겠네. 나 어떤 눈빛으로 다니니. 근데 약간 그건 있어요. 살짝 그러니까 뇌의 한 3분의 1이 자고 있는 느낌을 받으면서 생활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약간 내 움직임 같지 않고 그런 적은 있는데 내가 동태 눈을 본 적은 없어요. 제 얼굴을 그렇게 본 적은 없고 누가 얘기를 해주겠지 뭐. 네. 저는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사람이 1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저때 왜 저렇게 젊었어? 저때 왜 저렇게 생기 있어 보여? 라고 하는 거는 그 재작년의 시기는 세상이 너무 궁금해서 눈을 크게 뜨고 다녔던 거야. 진짜. 하루하루 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지금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지금 동태는 안 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시간이 좀 없지만 해볼게요. 제가 여기 라디오에서 초등학생을 만난 적이 있어요. 걔네 눈빛이 맞아 사진 찍었었지 그때. 진짜 초롱초롱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그 청소년과 어린이를 만나보면서 맞다 나도 이런 시기가 있다고 제 1년 전 사진을 봤거든요. 그렇게 눈이 밝을 수가 없어요. 아니 1년 전이면 작년인데요? 작년에는 저는 일을 재밌게 하고 있었으니까 일을 그때 정직원이 아니었으니까. 주륵. 여러분 정직원 하지 마세요. 인턴이 최고입니다. 그래. 약간 이렇게 어쨌든 내가 책임질 것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1년 후에 본인을 이제 보시면 지금의 본인을 보시면 또 이때 힘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눈빛이 살아있었네?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있겠지. 35회 차는 눈빛이 살아있겠죠. 34회 차에서 충격을 많이 드셨네. 34회에서 충격을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 라디오를 기획하면서 그
촬영할 때만 녹음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전에 어쨌든 기획회의와 음흠. 그런 걸 다 진행하는데 그 게스트와 얘기를 할 때 아 진짜요? 그 게스트분이 들으시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진짜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초반에 좀 알았거든요. 나 지금 눈빛이 약간 이상한데? 라는 걸 뭔가 확 느끼고 그 뒤에부터는 열심히 그분과 소통했어요. 좋습니다. 네, 그분과 대화했을 시점부터는 살아있는 눈빛을 했고 그 초반에 오프닝이 약간 뭐 그 전에 기획회의가 약간 좀 이렇게 정신 빠져있는 눈으로 탁탁탁탁탁 이렇게 했다. 어쨌든 약간 35회차는 어쨌든 뭔가 저의 사과 방송이기도 하면서 눈을 크게 뜨고 저의 그런 리프레시 아하. 내가 새롭게 K-pop 오타쿠 학과를 시작하겠다라는 어쨌든 그런 의미를 담은 회차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한 거고 네. 시간이 어느덧 더 끝낼 시간이 좀 다가오네요. 아하. 오늘 나와주셨는데 어떠신가요? 너무 갑자기 마무리였나? 아니요. 네. 그냥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동태 눈빛에 대해서 내 눈빛이 어떤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 눈빛을 좀 거울을 통해서 자주자주 확인을 해봐야겠다. 그걸로 내 컨디션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오늘 방송은 그냥 뭐 늘 그랬던 것처럼 그냥 수다 떠는 것 같았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팬들의 그런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좀 새롭고 재밌어요.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래서 이번에도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너무 의미부여하나? 이 옥천에서의 생활이 어땠는지.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제가 대전에 갔는데 옥천에 자주 놀러 많이 네. 놀러 와서 일과 시간에 왔어요. 오타쿠 학과 게스트로 나올 수 있나요? 옥천이는 아닌데? 괜찮죠. 좋다. 야 그렇게 하면 괜찮겠다. 괜찮아요? 너무 좋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짜요? 게스트로 종종 나오는 것으로 하고 네. 네, 사실 실감이 안 나서 지금 뭐 떠난다 뭐 이런 거 잘 모르겠어. 네. 학교 가봐야지 아는 거고 오히려 너무 진짜 자주 와서 이질감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위화감도 없고. 그러니까요. 자주 그럼, 오고 싶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자주자주 오고 자주자주 놀고 자주자주 우리 이야기하고 좋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라디오 보내드리면서 저희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노래 1절만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는 해야 하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새 출발 리프레시를 좀 응원하는 곡으로 태연과 멜로망스의 페이지 제로 틀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태연과 멜로망스의 페이지 제로 1절만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나예씨 모셔서 아이돌의 초심 잃기와 동태 눈깔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참 마음이 편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이란 게 일을 하면서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일상에 지루함을 느끼고 실증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활동도 찾아보고 자극적인 일을 시도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 휴가를 내고 여행을 떠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취미를 가지는 것처럼요. 아이돌도 팬도 다 똑같은 사람이기에 이런 감정을 똑같이 겪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가끔은 아이돌이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나와는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고 그들은 지루해하지도 않고 화를 낼 수도 없는 순수하고 착한 천사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쉽게 도덕적 잣대를 들이밀고 쉽게 보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K-pop 오타쿠학과 35회차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클로징 꼭 NCT 드림의 같은 시간 같은 자리 노래처럼 다음 주 화요일 3시에도 104.9MHz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 우리 다시 만나자.